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배경화면의 영상을 보시면 일론 머스크의 1분 정도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이 인터뷰 내용은 돈을 쫓지 말고 훌륭한 제품을 만들면 그러면 돈은 결과로 따라온다. 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을 다시 뒤집어 보면 지금 테슬라 주식에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는 테슬라가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실제로 그런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제 주가가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바로 성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주식 투자라는 거는 경제 독립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장기적으로 정말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서 이 제품이 이제 시장에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다면은 그 회사 주식, 회사도 발전하고 회사 주식도 올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영상 제가 뒷부분에 원문을 그대로 붙여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일독을 해주시면 아마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영상이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제가 머스크가 테슬라의 지구상 최대 칩 공장을 직접 만든다는 계획을 몇 달 전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한국어 더빙으로 풀로 했는데, 그 영상을 한번 오늘 중에 제가 다시 채널에 올려드릴 테니까 정주행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칩이 지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2, 3년만 지나도 칩 병목 현상 때문에 우주 데이터 센터든 또는 그게 FSD 자율주행, 사이버 캡이든 옵티버스 보시든 절대적으로 칩이 모자르다는 거죠. 그래서 잠시 뒤에 제가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 이 테라펩 관련한 머스크의 트윗이 있는데 그 부분도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이제 제가 오늘 중에 올려드릴 테니까 꼭 한국어 더빙 영상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머스크가 테라펩보다 엔비디아 칩을 우선적으로 전량 구매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고개를 갸우뚱거리실 겁니다. 왜 그랬지? 테라펩을 만들다고 하는데 왜 엔비디아에서 칩을 급하게 전량 구매할 필요가 있었나, 이 부분에 궁금하실 텐데요. 자, 그 이유를 잠깐 짚어드리고 트위터에 나온 주요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머스크가 8월 6일 날 이런 얘기를 했죠.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그라임스 카운티에 테라펩 착공을 하겠다. 초기 투자가 168억 원이 이제 168억 달러가 든다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 돈으로 대략적으로 한 9조 10조 정도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X 공개에 스페이스X가 기본스 크리크 인근 시설에 조감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제 기대감을 높였고요. 8월 4일 실적 홀에서 머스크가 앞으로 엔비디아로만 짓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해석을 해보면 엔비디아 독점은 스페이스X의 AI 컴퓨터에 한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캣과 옵티머스 칩은 이미 삼성전자와 TSMC가 만들기로 했죠. 그리고 이마저도 이제 테라펩이 완공되면 테슬라 자체적으로 테라펩을 통해서 수직 계열화 한다는 얘기죠. 자, 요거를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8월 4일 날 엔비디아 독점 선언이 가지는 의미는 X에서도 이제 같은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 머스크가 결국은 시간 싸움이라는 거죠. 테라펩이 아무리 저희가 지구상에서 가장 크게 만들어서 삼성이나 TSMC, SK 하이닉스보다 더 많은 칩을 생산하더라도 결국은 시간 싸움에서 지금은 엔비디아 칩을 먼저 공급을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거고요. 지금 텍사스 휴스턴 북서쪽 그라임스 카운티 이 기본스 크리크 저수지 인근에 지금 이제 부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지가 1982년부터 2018년까지 가동한 석탄 화력 발전소인데요. 이 자리를 선택한 이유는 이미 송전과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인데, 매입 규모가 머스크 연구원법인 WIT 테크가 6,000에이커 이상을 매입을 했는데, 이 면적이 얼마나 크냐 하면 여러분 서울의 여의도 아시죠? 여의도 면적의 무려 8배입니다. 자, 여의도 면적도 엄청 큰데 그거 8배에 해당하는 테라펩 공장의 부지를 이미 확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월 제출 자료에는 초기 550억 달러, 확정 완료 시에는 1190억 달러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168억 달러며 그 차액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죠. 요거는 좀 더 이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고요. 테슬라 측에서 4월에 기가 텍사스 내 연구 시설을 착공해서 테라팹을 이제 그동안 준비를 해왔죠.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이제 이 부지에 대한 공장 착수가 이제 들어가는 거고, 이번에 엔비디아 칩은 왼쪽에 보시면 그 스페이스X의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은 엔비디아 독점, 여기에 이제 뭐 베라루빈 이런 칩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측에 이제 박스 표시하신 거 보면 여전히 테슬라의 사이버캣과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칩은 삼성과 TSMC 협력 아래 여기서 납품을 받는 듀얼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엔비디아의 독점 대상은 스페이스X의 AI 학습과 추론용 데이터 센터 컴퓨터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베라루빈, NVL72, 렉스케일 시스템이 들어가고 지상 데이터 센터와 스타마인드 위성 여기에 이제 배치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꼭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엔비디아 칩으로 전속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5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그 시간상 테라팹이 완성될 때까지 시간 공백 한 3년 내외가 예상이 되는데 요 시간 공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내 첨단 팹은 건설에만 38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대략 3년, 길어지면 4년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머스크 측에서는 내년 말, 그러니까 2027년 말 10기가와트를 목표로 지금 잡고 있고요. 자, 확장 속도 면에서는 1년 만에 컴퓨터를 5배로 늘리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체 생산만으로는 물리적으로 이걸 따라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엔비디아 칩을 선택한 거고요. 자, 성능 판단 면에서는 머스크는 베라루빈이 최고의 아키텍처라고 칭찬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협력 관계, 협력할 건 협력하고 이제 경쟁할 건 경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러 공급사를 쓰는 것보다 엔비디아 하나를 독점으로 표준화해서 쓰면서 서로 그 이익이라는 거고요. 또 이를 통해서 엔비디아 측에 칩 가격을 많이 할인받을 수 있는 전략적인 목적이 숨어 있죠. 이 5가지가 엔비디아 전속으로 급하게 서두른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머스크의 테라팹 구상은 앞으로는 전 지구상에 어떤 그 기업보다 더 많은 칩을 여기서 생산하겠지만 그 전에 엔비디아 칩 전량 구매해서 일단은 이 공백 3, 4년이 예상되는 이 공백을 이 자체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맞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머스크의 테슬라 지구상 최대 칩 공장 직접 만든다는 영상은 제가 풀 영상 번역을 해놨으니까 오늘 중에 그거는 꼭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X에 올라온 주요 메이저 트윗을 좀 확인하고 순서대로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의 오랜 그 수석 과학자 연구자가 제프 딘이란 분이 이제는 동료 4명과 함께 창업을 해서 구글을 떠납니다. 자, 이분이 이제 구글 역사상 가장 큰 기여를 하고 떠나시는 전문가인데요. 인공지능 전문가인데 이분도 이제 구글에서의 생활을 27년이면 굉장히 길게 했죠. 많은 업적을 이루고 창업의 길로 선택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비감독 로보택시가 공식적으로 텍사스 오스틴 거리를 밤에 돌아다니고 있는 게 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판도를 바꿀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이 빅고 파이낸스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삼성전기와 삼성의 전자부품 부분 테슬라와 사이버캡 로보택시용 카메라 모듈 여기 공급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인데요. 굉장히 그 한국인의 한 명으로서 좋은 소식이죠. 그만큼 이제 LG 이노텍 그리고 삼성 일렉트로 머첸다 메카닉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와 이 LG 이노텍이 그만큼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한국에도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앤드류 소킨이 이제 본인이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그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 보니까 정말 이거 충격적이다. 이런 이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스타링크뿐만 아니라 테슬라 FSD 자율주행 정말 이렇게 앤드루 소킨처럼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앞으로 많이 벌어질 거고 입소문을 많이 타고 많이 확장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요. 자, 테슬라가 테라펩 36개의 채용 공고를 지금 게시한 소식이 올라왔는데요. 뭐 살펴보면 산업위생관리사, SR 공정 엔지니어, 리소그래피, 그리고 EHS 매니저, 환경 엔지니어, 장비 안전 엔지니어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뽑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머스크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죠. 자, 스페이스X에 관련해서 그 그윈 샤델 그 임직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이 스타링크의 그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직항으로 가는 것까지 포기하고 이렇게 경유해서 스타링크가 되는 항공사를 이용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윈 샤델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만큼 사람들은 직항으로 빠르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비행기 하늘 아래에서도 그 인터넷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싶어 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이 역할을 가장 잘하는 게 스타링크이죠. 자, 그리고 이제 AI 컴퓨팅 출력이 그 테슬라 옵티머스의 25% 할당될 거고 AI 우주선의 약 75% 정도일 것 같다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가 요 트윗한 거를 소엘 메리트가 리트윗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테슬라의 미국 배터리 재활용 노력 굉장히 진척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테슬라는 텍사스 재활용 시설도 올해 3,000톤 배터리 재료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텍사스 테라팩 관련해서 조감도가 이제 발표가 된 거죠. 굉장히 웅장한 미래지향적인 모습인데요. 자, 방금 소개해드렸듯이 여의도에 8배 이상 어마어마한 부지죠. 여기에 3,000명 정도 먼저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테라펩 초기 단계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자본 앞으로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일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이런 부분을 잘 풀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해보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 측에서 그 스페이스X가 테라펩의 새로운 영상 렌더링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잠시 뒤에 제가 작업을 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의 세 번째 메가팩 전용 공장이 메가팩토리에 들어섰는데요. 자,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냐면 캘리포니아 라스룩에서 40기가와트고 중국 상하이 약 40기가와트입니다. 그래서 80기가와트를 현재 생산할 능력인데요. 여기에 텍사스 브룩셔 그 지역에 테라펩 그 세 번째 공장이 들어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생산 라인은 그 2026년 8월 6일 메가팩 3 그 생산 공식 개정됐고요. 그러니까 8월 6일 날 이미 공식 개정된 겁니다. 그리고 착공은 이 그라운드 브레이킹부터 가동까지 16개월 만에 매우 빠른 속도로 이 세 번째 테슬라의 메가팩 전용 공장이 나왔다. 그만큼 이게 이제 현금을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효자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는 덴마크와 네덜란드 일부 소유자들에게 그 FSD의 V14에 대한 2개월 무료 체험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거 채용을 무료로 맛본 사람은 다시 돌아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테슬라 주가가 더 하방을 다지는 계기가 되겠죠. 자, 그윈 샤델이 그 기존의 브라이즌, AT&T, T모바일의 주식이 과열 거래에서 4.5% 그 하락했는데요. 그윈이 이제 이러한 발언 이후에 이 주가들이 일제히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는데 그윈 샤델 지금 테슬라의 최고 운영 책임자 CEO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들 사이에 연간 6천억 달러 우리는 그들의 고객들 중 상당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우리의 서비스가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상당히 자신감 있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스타링크가 이제 기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국 포함해서 위성 통신에 굉장히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X의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명확히 드러난 한 가지가 있다면은 바로 그 사람들이 스타링크 모바일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스타링크는 갈수록 그 기능이 확대되고 기지국 없이도 그 수만 대의 인공위성이 하늘을 날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확장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거로 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스타쉽이 재착륙뿐만 아니라 이 재사용을 이제 실수 없이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이번에 스타쉽 13차 열 차폐막이 거진 하나도 손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진입 성공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일론 머스크에 좀 정신을 배워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밈도 나왔는데 이 테라팩 건설지 기본스에서 스타베이스까지 420마일 정도 걸리는데 이 부분은 이 일론 머스크가 420밈을 아주 자주 씁니다. 그래서 요거 재미로 그냥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기본스 테라팩 건설지에서 스타베이스까지 420마일을 딱 어떻게 맞춰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달에서 그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전자기 대포를 이용해서 우주 궤도에 뭐 AI 데이터 센터나 필요한 장비를 충분히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 돈을 쫓지 마라. 유용한 제품을 만들면 그러면 돈은 그렇게 따라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어차피 여기까지 와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또 여러 가지 그 옵티머스 봇, 어머니 그간의 행간을 보면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테슬라 투자 지금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기보다는 각자의 판단이긴 하지만 굉장히 테슬라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 다르게 움직이고 있구나, 강한 그 흐름을 보이고 있구나, 이 주가와 관계없이 테슬라가 하는 일은 정말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So I think anyone who wants to, make more than they take has my respect. So that's the main thing you should aim for. Aim to make more than you take. Be a net contributor to society. It's kind of like the pursuit of happiness. If you want to create something valuable financially, you don't pursue that. It's best to actually pursue providing useful products and services. If you do that, then money will come as a natural consequence of that, as opposed to pursuing money directly. Just like you can't sort of pursue happiness directly, you pursue things that lead to happiness. But there's not like direct happiness pursuit. You do things like, I guess, fulfilling work or study or friends, loved ones, that as a result make you happy. So that's it sounds like very obvious, but generally, if somebody's trying to make a company work, they should expect to grind super hard, accept that there's like some meaningful chance of failure, but just be focused on having the output be worth more than the input. That are you a value creator? That's what really matters. Making more than you take. 우주를 이해하려면 우주를 탐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주를 이해하고
의식의 빛을 저 별들까지 넓혀서 인류의 미래를 가속화하려는 동기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중대하고 정말 중요한 발표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역사상 단연코 가장 장대한 그야말로 전례 없는 규모의 칩 제조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건 정말 모든 것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사람들이 상상조차 못하는 수준일 거예요. 이건 기존의 이걸 일종의 맥락을 벗어난 문제라고 부르고 싶네요. 그들의 맥락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맥락의 규모를 몇 단계나 조정하려고 합니다. 공동의 노력입니다. 버튼을 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버튼이 작동을 안 하네요. 됐네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은하 문명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할 가장 흥미진진한 미래는 우리가 저 별들 사이로 나아가고 영원히 하나의 행성에 갇혀 있지 않으며 다행성 종족이 되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읽어본 최고의 공상 과학 소설처럼 말이죠. 아시다시피 스타트rek이나 이언 뱅크스처럼요. 아니면 아시모프나 하이라인 같은 것들이죠. 저희는 그걸 현실로 만들고 싶어요. 단순한 허구가 아닙니다. 공상 과학을 과학적 사실로 바꾸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제가 정말 고대하는 영광스럽고 흥미진진한 미래입니다. 그리고 문명을 어떻게 분류할지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60년대의 러시아인으로 기억하는데 카르다쇼프라는 물리학자가 있었죠. 그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문명을 어떻게 정의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제1 유형 문명이라면 행성 에너지의 대부분을 사용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사실 우리는 제대로 된 유형이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는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아주 극소수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디 봅시다. 여기 있네요. 하지만 지구는 태양 에너지의 약 20억 분의 1 정도만 받습니다. 태양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태양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를 차지하죠.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제게 묻곤 합니다. 지구상의 다른 에너지원은 어떠냐고요? 지구에서의 핵융합 같은 건 말이죠. 글쎄요, 안타깝게도 그건 아주 미미합니다. 태양이 태양계 질량의 99.8%니까요. 목성이 약 0.1%고 지구는 기타 범주에 속하죠. 우리는 칼 세이건이 말했을 텐데 지구는 광활한 어둠 속에 아주 작은 먼지 한 점과 같습니다. 정말 작죠. 태양은 거대합니다. 따라서 문명을 확장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우주에서의 에너지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사실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작은 먼지 한 점일 뿐이라서 지구에서 태양 에너지를 아주 조금밖에 못 받기 때문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인류 문명 전체의 지구상 전력 생산량은 약 1조분의 1 수준입니다. 즉 문명의 에너지 출력을 100만 배 늘려도 여전히 100만 분의 1게 안 된다는 뜻이죠. 제 말은 그걸 생각하면 정말 경외심이 듭니다. 거대한 우주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지구상의 이런저런 다툼에 매몰되곤 합니다. 우주의 광대함을 생각하면 정말 사소한 일들인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주의 광대함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이 실제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이죠. 지구상의 사소한 다툼 같은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과는 반대로 말입니다.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요. 네, 우리는 누구나 언제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우주선을 타고 은하계로 뻗어나가는 문명이 되고자 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될 겁니다. 달에 도시를 세우고 화성에도 도시를 만들고 태양계에 거주하며 다른 항성계로 우주선을 보내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한 최선의 미래처럼 들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태양의 에너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테라펩은 거대하지만 연간 1 테라와트의 연산 능력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우리 문명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은 카르다쇼프 척도에 도달하기 위한 한 단계일 뿐입니다. 카르다쇼프 이 단계 문명이 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고 3단계에는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이죠. 현재 인류의 기준으로는 매우 큰 일이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작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 매우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려면 스페이스X, XA, 아이테슬라가 협력하여 이 거대한 테라펩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테슬라와 X, AI, 스페이스X는 모두 사람들이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놀라운 일들을 해냈습니다. 여기 기가 텍사스 펩이 있고 아시다시피 제작 중인 옵티머스 로봇도 있고 글로벌 슈퍼차저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정말 꽤 많죠. 그리고 사람들이 전기차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테슬라가 시작되었을 때 판매되는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이제 테슬라는 연간 200만 대의 전기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XAI는 신생 기업이지만 이제 스페이스X의 일부로서 기록적인 시간 내에 최초의 기가와트급 컴퓨팅 클러스터를 구축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평생 그렇게 빨리 만들어진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엔비디아로부터 아주 큰 칭찬을 받았죠. 그리고 스페이스X는 직접 읽어보셔도 될 것 같네요.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요. 제 말은 재사용 로켓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재사용 로켓은 불가능하고 설령 만든다 해도 경제성이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해냈고 경제성까지 확보했습니다. 이제 500번 넘게 착륙에 성공했죠. 그 다음엔 펠컨에 배웠고 지금은 스타쉽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쉽은 이 퍼즐의 핵심적인 조각입니다. 연산과 전력을 확장하려면 우주로 가야 하고 그러려면 우주로 엄청난 화물을 실어 날라야 하기 때문이죠. 스타쉽이 그걸 가능하게 할 겁니다. 이걸 보시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저기 옵티머스가 있네요. 크기 비교용으로요. 옵티머스 키가 5피트 11인치 정도니까 스타쉽 버전 3 로켓의 크기가 짐작되실 겁니다.
사실 스타쉽 버전사는 훨씬 더 길어질 겁니다. 버전사 옆에 있으면 버전 3은 좀 짧아 보일 정도겠죠. 그래서 버전 3으로 궤도 수송 능력을 100톤에서 200톤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건 인공지능 위성인 AI셋의 미니 버전 예상도입니다. 대략 100kW 정도 규모죠. 태양광 패널과 방열판의 크기를 실제 비율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째서인지 우주 방열판에 대해 이상한 논쟁이 있더군요. 10,000개의 위성을 궤도에 올린 스페이스X가 우주 열 배출 방법을 모를 리 없지 않겠습니까? 한두 가지는 알고 있겠죠. 보시다시피 방열판은 태양광 패널에 비해 사실 꽤 작습니다. 겨우 100kW뿐이라 저희는 이걸 미니셋이라고 부릅니다. 미래의 위성들은 아마 메가와트급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야. 연간 테라와트급 연산 능력을 갖추려면 매년 약 1,000만 톤을 궤도로 보내야 하고 톤당 100kW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새로운 물리법칙이나 불가능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실제로 스페이스X가 연간 1,000만 톤의 궤도 수송을 달성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테라와트급 태양광 발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태양광 문제, 즉 전력 생산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따라서 남은 핵심 과제는 테라와트급 연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핵심적인 누락 요소를 해결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인공지능 연산 출력은 연간 약 20기가와트 정도입니다. 이 차트는 우리가 왜 테라팹을 건설해야 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지구상의 나머지 모든 출력을 합쳐도 우리가 필요한 양의 약 2%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팹을 다 합쳐도 테라와트 프로젝트, 즉 테라팹 프로젝트에 필요한 양의 2%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기존 공급망을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삼성, TSMC, 마이크론 등 기존 공급망 업체들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들이 가능한 한 빨리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그들의 칩을 모두 사드릴 것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확장 속도가 있는데 그 속도는 저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느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테라팹을 짓거나 아니면 칩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칩이 필요하기 때문에 테라팹을 건설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스틴의 첨단 기술 팹을 짓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에버트 주지사님께서 청중에 계신 걸로 압니다. 에버트 주지사님과 텍사스주의 지원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첨단 기술 팹에는 저희가 갖추게 될 것은 로직이나 메모리 등 어떤 종류의 칩이든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와 리소그래피 마스크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도 갖출 것입니다. 즉, 단일 건물 내에서 리소그래피 마스크를 제작하고 칩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다시 마스크를 만드는 등 칩 설계를 개선하기 위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재기적 루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시설은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직과 메모리를 구축하고 패키징과 테스트를 거쳐 마스크를 제작하고 개선하며 계속해서 루프를 돌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곳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단순히 전통적인 방식의 연산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아주 흥미로운 새로운 물리학이 있는데 잠재적으로 사실 저는 그게 성공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단지 시기의 문제일 뿐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는 정말로 컴퓨팅 분야에서 물리학의 한계를 밀어붙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기발하고 파격적인 것들을 시도할 건데 빠른 반복 루프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칩을 만들고 테스트할 수 있는 능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변경하고 다른 걸 만들고 모두 한 건물 안에서 하는 거죠. 저는 제 생각에 우리의 그런 상황에서의 재기적 개선은 아마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대체로 말하자면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칩을 만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나는 엣지 추론에 최적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주로 옵티머스와 자동차에 사용되겠지만 특히 옵티머스에 쓰일 텐데, 왜냐하면 제가 예상하기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자동차 생산량보다 10배에서 100배는 더 많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만약 지구상의 자동차 생산량이 1년에 약 1억 대 정도라면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량은 1년에 10억 대에서 100억 대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말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내 테슬라가 그중 아주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주용으로 설계된 고성능 칩이 필요합니다. 그건 우주의 더 험난한 환경을 고려한 것인데 거기엔 고에너지 이온과 광자가 있고 전자가 축적되기도 합니다. 우주는 정말 가혹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칩을 설계할 때 우주에 최적화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방열판 질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통 지구에서 칩을 돌릴 때보다 좀 더 뜨겁게 작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와는 다르게 우주에서는 설계를 다르게 해야 하는 여러 제약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컴퓨팅에 대해서는 제 추측에 그건 컴퓨팅의 대다수를 차지할 텐데, 왜냐하면 지구에서는 전력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상용 칩은 1년에 아마 100에서 200기가와트 정도일 것이고 우주에 있는 칩들은 아마 1테라와트 수준이 될 것입니다. 지상의 전력 제약 때문이죠. 아마도 그렇게 끝날 겁니다. 우주는 항상 해가 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말로 좋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주에 인공지능을 배치하는 비용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지상 인공지능 비용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불과 2, 3년 안에 인공지능 칩을 우주로 보내는 것이 지상보다 실제로 비용이 더 적게 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에서는 항상 해가 떠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은 지상에 비해 우주에서 최소 5배 이상의 태양광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기 감세나 낮과 밤의 주기, 계절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항상 태양과 수직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정말 극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 태양광은 극한의 기상 현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무거운 유리나 프레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상 태양광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궤도 진입 비용이 낮은 수치로 떨어지자마자 우주에 인공지능을 두는 것은 즉시 매우 설득력 있는 일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게다가 우주로 갈수록 규모의 경제가 커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더 쉬워집니다. 반면에 지상에 점점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하려고 하면 공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쉬운 장소들을 다 써버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다음 단계의 님비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무도 자기 집 뒷마당에 그런 게 들어오는 걸 원치 않죠. 그래서 실제로 지구에서 전력을 늘리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비싸집니다. 하지만 우주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로 더 저렴해지고 쉬워집니다. 이것들은 매우 중요한 점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것은 물론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테니까요. 테라펩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어떻게 페타와트에 도달할까요? 그것이 당연한 다음 질문입니다. 그리고 달에 전자기기 메스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로봇과 옵티머스 그리고 당연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페타와트를 보낼 수 있습니다. 1페타와트의 연산 능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무주로 보낼 수 있죠. 달에는 대기가 없고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달에서는 로켓이 필요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가속할 수 있습니다. 표면에서 탈출 속도까지 말이죠. 그러면 에너지를 활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다시 한번 정말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낮아지고 그 덕분에 1테라와트보다 1000배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보고 싶은 미래는 달 MS 드라이버가 설치되는 걸 볼 때까지 오래 사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될 테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적어도 태양 에너지의 100만 분의 1 수준에는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경외심이 드네요. 하지만 태양 에너지의 100만 분의 1이라도 지구 경제보다 100만 배는 더 클 것이니 그런 관점에서는 아주 좋죠. 그러고 나면 네 행성을 넘어 다른 행성들로 확장해 나가면서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흥미진진한 미래를 만드는 거죠. 네. 이건 마이크 저지 감독의 영화 이디오크러시 오프닝과 좀 비슷해 보이네요. 놀라운 풍요의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분명히 그 요소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우주여행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 공학입니다. 모두에게 놀라운 풍요를 가져다 줄 요소들이죠. 그리고 놀라운 풍요로 가는 유일한 길은 사실 인공지능과 로봇 공학뿐입니다. 물론 잘못될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바라건대 아시다시피 아마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게 될 미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생각하는 최선의 미래입니다. 그 다음엔 달을 넘어 화성을 넘어 토성의 고리 사이를 항해하는 거죠. 자, 토성 여행 상품을 살 수 있다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요? 아니면 솔직히 그냥 토성 여행을 가는 거죠. 미래에는 모든 게 공짜가 될 것 같거든요. 미친 소리 같겠지만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로봇 경제 규모가 현재 지구 경제의 100만 배에 육박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필요든 충족될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다면 가질 수 있는 거죠. 이언 뱅크스가 그의 컬처 시리즈에서 묘사한 미래가 꽤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는 실제로 돈이 존재하지 않고 모두가 풍요를 누리는 세상이죠. 상상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다예요. 즉, 누구나 토성 여행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원하면 갈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놀라운 칩을 설계하고 제작하며 구축하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1테라와트 규모의 우주선과 태양광 시설, 그리고 연간 1,000만 톤을 궤도로 쏘아 올리는 일 말입니다. 감사합니다.